자,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전에 보도가 한번 됐었던 대로 14차례 여야 의원실을 방문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뭐 직원 3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여야 의원 어디요? 누구 의원실을 방문했어요? 네, 총 8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이 허은하, 윤창현, 정의용 의원 세 사람이 언급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김성주, 오기영, 김종민 의원 4명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까지 총 8명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대부분이 가상자산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윤창현, 허은하 의원실은 각각 3번씩 방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김남국 의원실은 방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윤창현 의원의 저희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듣고 올까요? 저기 아마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3회가 나왔는데 그 3번의 방문에 12월 초는 그 통상적인 인사와 회사 소개 그리고 이제 보좌진과의 또 여러 가지 의견 교류 이런 통상적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 어떤 이상한 어떤 얘기가 오간 거는 없었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날 얘기고요. 제 아들이 옛날에 하는 거는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좀 처음부터 내가 하면은 혹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저도 이제 국회를 좀 출입을 해봤지만 어쨌든 출입 기록에 여기 8명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했다라는 출입 기록이 있는 거지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또 진짜 국회의원을 만났는지 보좌관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 출입 기록이라고 한다면 일단 방문 목적지를 지금 이름이 거론된 의원실로 해둔 것이지 네. 사실상 실제로 저 의원을 만난 것인지 보좌진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문 목적지만 그 의원실로 해두고 다른 곳을 다녔는지는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문했다는 기록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로비나 그런 불법적으로 부탁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단계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이렇게 국회를 출입하면서 어떤 의견을 오간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윤창현 의원 목소리도 들었지만 지금 여기 거론된 의원들 계속해서 입장문 내서 로비 의혹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렇게 업체에서 14번이나 국회를 방문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로비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런 입법을 할 경우에 관련 업체나 이런 데서 의원회관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흔적을 남기는 진짜 로비를 하자면 이렇게 흔적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만나지 뭐하러 국회 의원회관에 다 기록이 남는데 다 CCTV가 하는데 이런 데 와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도 이랬지만 이 14차례라는 것은 이제 관련 법이 지금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법률안이 나오고 또 이쪽에서는 P2E 관련돼서 설명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업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로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지난번에 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보좌진들한테 잘 되면 이게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방식은 아니고 바깥에서 만나죠. 바깥에서 만나서 적으로 이런 거래들을 하지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만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정무위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법안 자체도 정무위에서 발의가 됐고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설명 본인들 입장 왜냐하면 협회나 이런 데서 사실 관련된 자기들 법안들이 있으면 의원실 와서 자료도 주기도 하고 또 의원실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를 입수해야지만이 법안 자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로비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 방문 자체만 놓고 이건 로비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민주숙 기자도 설명했지만 여기 보면 정말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실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는 걸 슬쩍 보여주려는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도 비판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를 비판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일단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없다고 이거를 물타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현종 의원님이 또 설명도 하셨지만은 뭐 이게 이제 로비라는 말이 좀 음습해서 그렇지 사실은 미국은 로비라는 거에 합법적이거든요. 아예 뭐 로비스트가 로비스트도 있는 있고. 거고 예, 예.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뭐 설명이 됐든 로비가 됐든 앞에는 저는 불법이라는 거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주로 규제를 했고 금융위가 정무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고 저기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직접 이제 이 김남국 의원한테 찾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밖에서 만났을 가능성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위믹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검찰 수사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통신 기록, 네. 뭐 이를테면 뭐 문자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부분으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 계속해서 두문불출하죠. 그러면서 그 행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 의문점들이 자꾸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힘 측에서 또 그 국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이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친 마녀 사냥식에 예. 아니면 말고식에 아하. 카더라. 일듯하다 그런 추측성의 보도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김준일 에디터. 진짜 저도 김남국 의원 어디서 뭐 하는지 참 궁금한데 김 의원하고 평소에 좀 잘 아시는 사이잖아요. 혹시 뭐 전해 들은 거 없으세요? 뭐 제가 뭐 어느 정치인이든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지만은 너무 가깝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그때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이모 발언 한 날 있잖아요. 네네. 그날 제가 김남국 의원하고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 네, 방송 출연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아침도 먹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4분 전에 이 코인 거래를 하고 저랑 밥 먹고 5분 뒤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코인에 그때도 진심이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통화하지는 않고 최근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한 다른 분하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억울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억울해요? 예, 억울해한 거는 아까 전에 안민석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너무 부풀려졌다. 특히 대선 자금 이런 거는 뭐 이거는 진짜 사실도 절대 아니다. 자금 세탁 이런 거 아닌데 이게 조금 너무 부풀려져서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사실상 좀 외부에 이제 안 나가는 이유가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뭐 이제 나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이거 자료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은 뭔가 논란이 생기는 게 당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좀 이렇게 언론 인터뷰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좀 하지 마라라고 조금 요청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좀 두무뭉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 기자, 근데 어디 보도 보니까 좀 자택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경기 안산 단원구 지역구로 두고 있죠. 이 안산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 지역구 사무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네. 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 이 김 의원 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이 5.18 때 이 양양 고속도로 인근에서 잡혔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때도 천주교 성당을 찾아서 기도하며 이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한 관계자는 이 당이나 측근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 신부님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이전에 이제 탈당했다가 최근에 민주당을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복당 얘기를 조금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귀가 쫑긋하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회피용 탈당의 경우는 복당 불허 조치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아니 돼 지금 있길래. 제 복당하고까지 연결시켜서 엉뚱한 아니, 말씀을 그건 하시던데 아니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예.
정치를 지금 당장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활동을 멈췄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이 스스로 탈당을 했는데 예. 그리고 당헌 당규 때문에라도요. 예. 앞으로 총선 이전에 복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입법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같다는 전혀 얘기 절대 다르죠. 아니고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그 복당을 고민할 시기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현중 의원님. 네. 나는 다른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복당이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재기도 힘들다. 그런가요, 진짜? 자, 우선 김남국 의원이 이제 신부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신부님도 참 곤욕스러울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데 아. 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위로라 아니면 뭐 고백 성사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신부님도 뭐 신문도 보시고 방송도 그러니까 보고 뉴스도 그 보고. 진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거를 뭐 죄를 사해야 될지 아니면 뭐 더 나가서 하라고 해야 될지. 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렇게 신부님 만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 본인이 억울하면 입장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설명을 안 하죠?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 대선 자금 아니라면서요. 아니라 그러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추측해 보면 이 상당히 알려졌을 게 문제가 되니까 안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뭐 아까 무조건 김준레이트 말로는 검찰 수사 대비하느라 지금 뭐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 얘기할 여력이 수사를 대비할 없다라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국회에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또 본인이 그렇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그 대응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자꾸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당을 찾기 이전에 우선 기자들의 질문부터 좀 받으라. 아하. 그래서 일단 해놓고 그래야 뭐 신부님이 뭐 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민영배 의원 사례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영배 의원이. 아니 본인도 1년 뒤에 바로 복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도 뭐 언제 복당할지 왜냐 아무런 징계를 안 받았습니다. 당에서. 그렇죠, 맞아요. 언제든지 복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미래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저 민영배 의원은 자기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도 뭐 결국 복당했잖아요. 김남국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글쎄, 그럼 봐야 되겠군요. 자, 임재 변호사.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뭐 여러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블엑스라는 이제 코인이에요. 여기를 투자를 했고 그런데 이 코인이 상장이 되기 직전에 이걸 팔아서 한 3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블엑스가 언제 상장이 되고 김남국 의원이 언제 코인을 팔고 이런 타임테이블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김남국 의원이 마블엑스라는 코인을 쌀 때 샀다가 네. 비쌀 때 팔았는데요. 그것도 절묘하게 급락하기 직전에 또 모두 처분을 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이 마블엑스라는 코인이 지금 빗썸 측에 상장이 예정된 상태였어서 사실 이 타임테이블이 나오기 전에는 네. 과연 상장을 알 수 있었던 시점에 매입한 것이냐가 쟁점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타임테이블이 나왔는데 4월 8일에 마블엑스가 이제 빗썸의 상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마블엑스의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매수한 직후에 이제 마블엑스와 빗썸 간에 상장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 마블엑스 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하고 네. 5월 3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 코인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급등하게 됩니다. 이러고 오히려 이제 5월 6일 마블엑스 빗썸 상장 이후로는 다시 또 이 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교묘하게도 딱 비쌀 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매수한 시점이 어떤 상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장 신청이 이루어진 이후라는 점에서 이거는 어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상장 여부에 대해서 최고소한 상장이 지금 심사가 되고 있고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는 이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보세요? 자, 이 타임테이블이 딱 나왔는데 4월 8일, 2022년 4월 8일 날 상장 신청을 해서 이제 쭉 상장 심사를 이제 받는 와중이에요. 그 와중에 매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거의 뭐 한 2주 넘었을 때니까 상장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얼추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정말 일주일 뒤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 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시작을 하고 가격이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 과연 이게 정말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으로만 남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100% 사전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 신청을 한 게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어요. 네. 이게 마블엑스가 넷마블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렇죠. 발행을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대한민국에서 큰 게임 회사가 이런 걸 발행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상장에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보통 걸리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이거 매수해가지고 이거를 적당한 타이밍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거래소에서 이제 이건 거래소가 그 사설 거래소지만은 거래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많으면은 거래소 쪽으로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상장 확실해. 라고 했으면은 거기서 이제 딱 배팅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래 기록이 있는지 이를테면은 메일이나 뭐 SNS나 뭐 이런 거에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대담했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매수 시점이 어쨌든 공교로 왔다라는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간 손해 봤대요. 결과적으로 팔아야 될 타이밍에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잘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 거래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는 잘 들어가는데 항상 보면 이게 모든 거에 매도는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야수의 심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거래 천재인지는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것 같습니다.